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좀 불확실성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번 달 말에 류호중국 부총리와의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셧다운이 33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글로벌 이슈에서도 살펴보셨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제출한 예산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양당 어느 쪽 법안도 가결되거나 시행되기는 어려운 만큼 좀 대립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로 예정된 연두교섭을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서한을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냈다고 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연두교섭이라는 게 미국 대통령이 1월 말이나 또는 2월 초에 상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정반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또 표명하고 관련 입법을 의회에 권고하는 정기적인 연설로 미국 대통령 첫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셧다운이 지속된다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섭 발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셧다운 관련해서 33일째 대립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0.27%가량 오르면서 153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시티그룹도 62달러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까지도 0.87% 오르면서 대표적인 다우 30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섹터별로 등락을 확인해 보시면요. 11개 업종 중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을 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에너지주가 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료 분야도 0.72%, 부동산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가 강보합에서 지금 마감이 됐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0.14%, 필수 소비재주가 많이 올랐네요. 1% 넘게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직전에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정국과 관련된 사태에 대한 속보가 전해졌었는데요.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선언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의 이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임시 대통령 선언을 지지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이에 대해서 마두로 대통령이 크게 반발을 하면서 좀 지금 속보가 나온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이고 또 미국의 지금 베네수엘라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72시간 내에 추방할 것이다. 이렇게 속보가 나오면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도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정확한 수치가 집계됐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오늘 0.7% 오르면서 24,575포인트에서 종가 마쳤는데요. 특히 IBM이 8% 넘게 급등했고 역시나 실적 호조를 발표했던 프록트앤갬블과 유나이티드 테크까지 모두 4~5%대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다우지수가 전반적으로 계속 플러스권에서 머물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좀 등락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됐는데요. 7,025포인트에서 거래 마감됐고요. S&P 500 지수도 좀 11개 섹터가 여러 가지 등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0.2%가량 상승하면서 2,638포인트에서 종가 마쳤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사태로 전국이 좀 불안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소폭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 2월물 WTI 가격이 배럴당 39센트 소폭 하락하면서 52.62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경기 부양책을 진행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 무게가 쏠리면서 결국에는 유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보셨지만 이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 때문에 유가가 더욱더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0.57%가량 내려가면서 현재 61달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도 체크해 보시죠. 금 가격 2월물 금 가격은 오늘 0.4% 오른 1,284달러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에 계속 부하권에서 움직이다가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내자 결국 금 가격 상승 마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끝으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약세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19% 내려간 9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시황 분석 들어볼 텐데요.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방금 전에 미국 증시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제가 이제 시황을 정리할 때쯤만 해도 시장이 나스닥은 하락이었는데 그장 막판에 간신히 상승하는 모습으로 일단 바꿨고요. 오늘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뭐 악재, 호재가 같이 공존하면서 뭐 악재가 강하냐, 뭐 호재가 강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는데요. 사실 작년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블랙 크리스마스죠. 그 이후에 강한 호재 세 방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 그다음에 금융업종의 강한 상승세. 이게 이제 강한 어떤 시장의 호재 세 방이었고요. 이런 강한 호재가 사실은 이제 뭐 그 브렉시트 셧다운 문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을 덮으면서 시장을 상승한 건데 최근에 이런 강한 호재가 약간 약효가 좀 다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좀 나아지면서 시장을 좀 약간의 시장의 상승세를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쉬어간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쉬어가는 부분들이 이번 주까지는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돼야지 또 다음에 또 어떤 또 체력을 또 보강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우려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이제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항상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글로벌 경기 성장 기대 반대말이죠. 이런 얘기를 당장에 듣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쉬어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물론 뭐 IBM 아까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IBM, 뭐 프로ton 갬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 영향력이 거의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냥 그렇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방향성은 다음 주에 나오는 화요일날 애플, 수요일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목요일날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아마 방향성이 결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지 시장이 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에 금융주가 상승을 멈춘 부분이고요. 또 주요 기술주도 상승을 멈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실적까지는 약간의 좀 흐름이 약해질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셧다운 문제는 오늘로서 33일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 직원 80만 명이 이제 두 달째 급여를 못 받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CBS에서 얼마 전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국민의 37%는 멕시코 장벽에 찬성했습니다. 61%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점점 명분이 약해지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연방정부 재개를 위한 법안에 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52%가 나와주면서 결국에 민주당도 이렇게 많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트럼프나 민주당한테는 명분이 없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에 나와 있는 가장 악재는 저는 이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켜보시면 시장에 대해서 뭐 대처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셧다운이 33일째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에도 사실 좋을 게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명분을 잃어가는 만큼 셧다운 사태 빨리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음 주에 기술주가 대거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점을 좀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마감한 증시에서 여러 가지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특징적인 이슈도 있었는데요. 포드나 테슬라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 의견이나 또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자동차 기업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포드는 대형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중국에서의 판매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JP모건 체이스에서 2018년 생산 대수가 597만 대에서 올해는 10만 대가량이 줄 것 같다. 그러니까 587만 대로 생산 대수를 낮추면서 2019년 이익 전망치를 낮추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의 13달러에서 12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 2%가량 하락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동차를 못 파는 회사는 사실 이제 우리가 관심 종목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포드는 분명하게 자동차를 많이 판매해야 되는 회사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최근 들어서 인력 감축을 두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주력 업종이죠. 자동차죠. 모델 S, X도 전기차 생산에 대한 차질 우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BC 캐피탈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도 한 15% 이상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빠졌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심이 없다면 이 주식도 역시 일단 관심 정보에서 빼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TA로 유명한 회사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도 오늘 일단은 이번 분기 실적 우려로 7%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다음 EA도 같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게임주도 역시 우리가 좀 실적에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참고적으로 테이크 투는 2월 6일 날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이 부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계속해서 좀 위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기업이고 또 게임주도 역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다는 점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래도 IBM이 실적 호조를 발표했고 또 유나이드테크와 P&G까지 모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인텔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텔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예상치를 상회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은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일단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 전망치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 분쟁이나 셧다운 문제는 점차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악재가 될 거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음 주 주요 기술주에 대한 실적이 방향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셧다운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그다지 큰 악재가 없는 만큼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술주 그리고 아마존까지도 실적을 좀 주시하면서 앞으로의 미국 증시 향방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